네, 일반 물리 2에 전체 한 18시간, 맥시멈 20시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리 2회라는 거는 그 일반 물리학이라고 보통 명명하는 제너럴 피직스라고 하는 대학 물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전체로 다 조직화시켜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교재를 보통 학교에서 쓰는 그 교재가 아니라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챕터 구성이나 내용 구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물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걸 처리해 나가는 논리 추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약간 낯설 수는 있을 겁니다만 꾸준히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물리학,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개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 강의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육성인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철학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그 개념을 다듬어서 책을 썼습니다. 카피라이트가 자기 소유인 한글로 쓰여진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책들의 편지하고 다르게 구성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판매 부수를 넘어선 게 제 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 전체 흐름을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고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하고 파고들 수 있다라는 데 자부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강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속도 조절은 어차피 인강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즘 플레이어에서 2배 속도 가능하고 0.8배속, 0.5배 속도 가능하니까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리게 그리고 끊어가면서 가고 제 얘기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딱 한 명 봤습니다. 제 얘기를 1.5배속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강의의 2배속 이상이니까 속청 개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조절해가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모든 개념을 한 장의 그림 속에 개념 추론 조감도 속에다가 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조감도를 우선 단원 시작할 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챕터별로 내용을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건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이때까지 했던 방식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제 강의를 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기존에 있는 방식을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될 거 그리고 적응할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리 설명 방법, 학습 방법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거나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물리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할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적응만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소개는 앞에 동영상이 몇 개 붙어 있죠. 강의자의 누군가부터 그다음에 물리를 잘하는 비법 이런 것들까지 제가 촬영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물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생각하는 걸 요구하지만 낯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주 보면 됩니다. 그죠? 애들도 낯선 사람에 두려워하지만 몇 번 보면, 나쁜 사람이라도 몇 번 보면 그냥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조금씩 자주 보다 보면은, 됩니다. 오히려 이 강의를 그냥, 음악처럼, 제 목소리가 음악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음악처럼 틀어놓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하게 될 거예요. 물리학을 포함해서 과학은 용어가 특이해요. 그래서 그 용어가 내한테 익숙하게 다가오느냐와 그다음 그 논리 전개 과정의 특이함이 있습니다. 학문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부 다 그 추론 과정에서 특이한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익숙하게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엄청나게 깊은 사고를 요하는 것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공개 강의로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 문제는 많이 풀지 마세요. 문제는 뭔가 알아야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물리적 생각을 해보라 라고 주면은 30초 내에 미천은 다 떨어집니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에 그냥 개념 공부를 다 하세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지 다 되느냐? 책 맨 뒤에 있는 혹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고 파일을 띄워놓은 복습 자료, 괄호 끼워 넣기죠. 그 괄호가
안 채워진 상태에서 글자가 보일 정도로 다 외우세요. 그리고 5장의 조감도, 단원마다 제가 그려드릴 5장의 조감도를 외우세요. 그러면은 개념이 들어온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봅니다. 그럼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예제들은 이 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제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지나갈 텐데 이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감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누구냐라는 신뢰감은 제 강의 또 다른 걸 보면은 아마 충만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저를 따라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물리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되느냐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쭉 보시고요.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리는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학, 전자기가 양대 산맥이고 빛과 파동, 열역학, 현대물리가 이제 마이너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역학, 그 다음에 빛과 파동, 전자기, 열역학, 현대물리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역학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겁니다. 그래도 책에 나온 내용은 다 할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따라가면 다 됩니다. 단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처음에 역학은 어느 정도 여러분 체계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은 단원별로 따라갈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단원으로 순서들 상관하지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뭐 나는 전자기부터 할래 하면 빛과 파동 빼고 들어가도 되고요. 열역학, 현대물리 할래. 특히 화학 배우는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열역학 그 개념, 틀을 딱 가지고 화학을 보면 헷갈리지도 않고 기본 틀이 딱 잡혀서 개념이 튼실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화학을 보기 위해서 다른 거 빼고 역학 다음에 열역학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만 먼저 좀 기틀을 잘 다져놓고 다른 것 무엇이든 자주 보시라 하는 게 추천입니다. 자, 바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학에서 개념 추론 조감도입니다. 역학 개념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코어를 잡아보면 딱 2개의 개념밖에 없어요.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 그래서 힘과 운동에 대한 가장 기본되는 개념을 막 정밀하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개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개념 추론 조감도라는 거는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전체 구조가 안 보이고 전체 구조가 안 보이면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연결 지을 수 없게 되니까 막 파편화돼서 날아다닙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인드맵 개념으로 틀을 짰어요. 근데 요거는 똑같은 그림이라도 지금 처음 공부할 때 보는 순서하고 공부가 다 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보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독법이 달라져요.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개념이 형성되는 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개념 추론 조감도를 전부 다 보고요. 다시 딱 잘라서 이제 챕터별로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은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가 역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동이라는 거와 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더 정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V라는 게 가장 기본이었고 V 양쪽에 S와 A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자, 우리말로 한다 해놓고 왜 SAV라고 하느냐? 기호화시킵니다. 이게 일상 언어와 전문 이론 언어의 차이예요. 일상 언어는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데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정확한 definition, 정의를 딱 가지고 전개할 수 있게 이론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되지만 기호화시키면 여기에 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V라고 써놓고 속력, 속도,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굳이 그걸 다 다르게 보면 너무 많아지니까 좀 큼직하게 하나 해놓고 좀 더 실력이 익었을 때 파고 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기호화시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나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쳐 볼 때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기호를 가지고 전개하면서 개념을 배운 사람들은 수치를 주면 그냥 대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호가 아니라 수치로 막 배운 사람들은 기호로 바꾸면 난리가 납니다. 숫자를 넣으면 다 이해되는데 기호로 써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으니까 처음 배울 때 어차피 힘들어요. 그러면 숫자보다는 기호로 배우고 그 다음에 숫자는 대입하는 형태로 해야 개념의 변화나 이합집산,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뒤져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호로 갑니다.
의미도 다양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개라면 시간의 흐름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의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SVAT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건 이 운동의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힘 F라고 쓰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 힘이 V, 운동을 이야기하는 운동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운동의 변화 원인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게 뭔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걸 찾아낸 게 역사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역학이라고 하죠. 힘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달리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힘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미지를 드리겠지만은 그냥 어떤 돈 혹은 주사라고 따지면 주사액과 같습니다. 이거는 주면 소모돼요.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빵 주면 이 힘이 물체의 가속도로 변신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힘을 줬는데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속도로 변신 안 되면 힘은 남아서 그 다음한테 전달됩니다. 힘과 가속도는 동격이라 변환 가능한 그런 값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추상인데 구체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이건 물체 고유의 속성이고 이거는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개김성의 정도입니다. 잘 안 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그 성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동의 3요소와 시간, 그 다음에 그 운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을 주고 받고 있는 그 주체에 해당하는 질량에서 SVAT, FM 이 6개가 역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역학 두 가지만 얘기하려면 힘과 운동, 6개의 개념을 풀어보라라고 하면 SVAT, FM 6개입니다. 이 6개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은 역학을 다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 개념. 그래서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다 파편화되어 있지만은 저는 제일 처음에 보통 측정 이렇게 들어가고 뭐 단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빼고요. 이 SVAT, FM을 말로 의미로 쫙 풀어놨습니다. 그걸 처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계산법이 들어갑니다. 물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보고 중3 수준에서 계산법을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벡터로 넘어가면 좀 더 달라지긴 하지만 어떻게 개념들을 계산해서 다른 개념으로 변신시킬 거냐, 값을 정확하게 구할 거냐, 그 계산법인데 여기서 스칼라 계산법과 벡터 계산법이 등장하죠. 보통 스칼라는 뭐 양과 크기만 있다, 벡터는 양과 크기의 방향도 있다라고 정의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면 그냥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 집이 어디냐라는 거와 얼마나 뭐냐, 똑같은 집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집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위치의 뭐 이 값을 얘기하는 건데 답이 숫자 한 개만 줘도 되느냐, 여러 개를 줘야 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계산법이 달라져요. 스칼라는 초등학교 때 답이 옵니다.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벡터는 고등학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가 가야지 이 정도 배우고 나누기는 전공, 대학교 가서도 전공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빼고 여기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6개와 계산법 2가지를 착착착 가르쳐 주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 개념을 연결해야 또 다른 개념이 나오고 우주를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6개 개념의 관계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A라는 걸 정의하자면 컴퓨터 용어하고 똑같아요. 데피니션 A란 해놓고 들어가는 거. 그럼 V란 뭐냐, S란 뭐냐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뭐 가지고? 다른 개념 가지고. 그럼 A라는 거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운동 자체의 속성도 있고 힘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얘들은 박쥐와 같은 거라서 2개의 정의가 있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가속도라는 거는 V의 변화, 그것도 단위 시간당. 나중에 이제 이 나누기 의미까지, 얘들의 의미까지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보면 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분모는 단위를 뜻합니다. 그럼 얘들은 국민 공식이죠. F는 MA라고 안 쓰고 A는 이라고 하면 F인데 단 N분의 1 단위 질량당. 그래서 이건 단위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힘이 있을 때는 이걸 쓰고 힘이 없을 때는 이걸 씁니다. 그럼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써주죠. 그럼 이게 문제풀이 패턴으로 넘어가서 이게 첫 번째 문제풀이. 많이 나오는 그 수식을 활용해서 막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전체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에서 보통 VT 그래프를 그립니다. 계산할 수 있는 VT 그래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A를 뜻하고 가속도가 양이냐, 음이냐, 0이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S를 찾아내고 그럼 여기 있는 이 Y절편 이거 가지고 V0라는 값을 찾아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풀이. 저는 이거 가지고 모든 운동을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법. 그래서 역학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학에 운동하면은 공식으로 갈래? 그래프로 갈래? 문제 주어진 거 찾고 그거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해내면 충실하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뭐 그렇게 갖고 이렇게 나오면 기본 개념이 끝나요. 기본 개념 정의, 그 다음에 계산법, 그 다음에 관계식 해서 딱 우리나라 전통 지리학인 풍수처럼 좌총령 500호를 딱 끼고 있으면은 튼튼해지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이론은 끝났고 운동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그 운동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관찰을 하는 게 중력장 운동이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 스타디로 중력장 운동을 배웁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힘이 미치고 있는 공간을 뜻해서 힘의 기본값인 가속도가 나와요. 가속도를 이제 A라고 안 쓰고 G라고 쓰고 이 특이한 값이죠. 지구라는 거에서 G는 9.8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운동의 처음이니까 초기 조건. 요 두 개만 나오면 이 관계식으로 미래에 무엇이건 다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뉴턴 철학에서 보는 우주입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초기 조건과 그 관계식을 하면 미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숙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뉴턴 역학이 나중에 확률론을 바탕으로 하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쪽으로 슝 변하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중력장 운동은 보통은 뭐 다른 흐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운동에 대한 특수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가 총 5가지로 분류가 돼서 처음에 자유낙하, 연직 상방, 영직 하방, 그리고 수평 투사, 대각선 투사 해서 여기는 1차원 운동, 여기는 2차원 운동. 그럼 여기는 VT 그래프 1개, 여기는 VT 그래프 2개, 2층 구조로 그리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거는 이 두 방법으로 중력장 운동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싹 끝나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운동의 업그레이드 영역인 상대 운동이 등장하죠. 상대. 혼자 움직이는 절대가 아니라 상대 2개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세상을 그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가 항상 가만히 있는 거라 생각했던 게 뉴턴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느냐?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지금도 아마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일산 자유로 귀신 얘기 아시죠? 뭡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왼쪽을 딱 봤더만 내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달리는 사람이 있더라. 뭐 사람이 달리는가 본데 하는데 나는 지금 시속 100km. 차 밖에.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치는 이유는 걔가 안 달린다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모골이 성연해지는 거죠. 왜? 나는 자동차 탔는데 저 사람 달리면서 100km? 귀신밖에 없다. 뭐 그러면서 난리 나죠. 알고 보니 거울에 비친 자기 눈이죠. 뭐 그런 얘기들인데 거기서 상대. 똑같이 달리면 안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하고 내하고 똑같은 수준이라서 똑같이 놀다 보면 같이 다운되고 있는데 서로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운동을 우리는 정지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달리 움직일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볼 건가,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빗방울이 어떻게 보이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담아냅니다. 이거는 차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세 번째 문제풀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풀이는 다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거 가지고 보통 얘기하고 저는 이게 더 쉽고 이미지로 할 수 있고 직관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추천하고요. 이거는 개념이 익으면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 대한 업그레이드까지 쫙 나오는 흐름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힘에 대한 디테일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F는 MA라는 공식을 새롭게 뒤져봅니다. F와 A가 연결될 때 개수로
M이 남아있는데 그냥 아무 M, 아무 F를 들고 와서 쓰면 안 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영역에 작용하는 힘을 다 들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바운더리, 경계를 설정을 하고 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것만 들고 와야 돼요. 그럼 질량은요? 당연히 그 바운더리 안쪽에 있는 질량을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힘, 개별 힘들 중에서 가속도로 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다 묶어서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힘을 외력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거죠. 내력은 그 안에서 주고받으면서 사라졌죠. 그 이론을 세 번째,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걸 FMA, 이걸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고 운동은 원래 주어진 거다. 원래 가만히 있으면 정지한다, 힘을 주면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운동하는 거고 운동이 변하는 게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했던 운동의 속성에 대한 얘기, 관성의 법칙이 뉴턴의 1법칙, 뉴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전통에 대한 운동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얘기한 거고 뉴턴은 그 운동이 변하는 게 힘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그럼 그 힘은 혼자 작용하지 않고 쌍으로 작용하니까 힘을 합칠 때는 안쪽에 서로 주고받는 거는 내부자 거래라서 주고받고 빵이 될 거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이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 뉴턴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요걸 찾는 거예요. 이게 역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힘과 운동 방정식 줄여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역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운동 방정식을 구한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역학 문제를 풀어라. 달리 말하면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라. 달리 말하면 힘과 운동을 각각 따로따로 분류해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세 가지 용어 변환을 시켰죠. 번역을 했습니다. 역학이란 운동 방정식 구하는 거고 그거는 힘과 운동의 요소를 구하는 거고 다시 번역하죠. 힘은 FM, 운동은 SVAT 이것들을 구하는 거다. 환원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다. 역학에서. 간단해졌죠. 자, 그래서 힘과 운동에 대한 총론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걸 잘 설정해서 뭘 힘으로, 외력으로 볼 건지, 질량을 뭘 할 건지, 그것만 개를 형성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오개념이 생기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론 끝. 이제부터는 강론 들어갑니다. 힘의 여러 가지 버전. 보통 고등학교 물리에서 대놓고 가르치는 5가지 명시적인 힘. 마찰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중력, 만류력, 전기력, 그 다음에 공기, 저항력, 유체 속에서의 저항력. 이게 보통 물리 1, 2 이런 거에 나올 때 구체적인 힘으로 역학에서 배우는 종류입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거 모르면 전혀 전개가 안 됩니다. 네가 알아서 노하우로 터득해내라. 그래서 요 얘기가 쓰여진 책은 그 저자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있는 남들을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뭔가 길러낸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이걸 명시로 했으니까 그 중에 최고라는 거죠. 수지 강력과 장력. 그럼 이거 말고 역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 다루는 거 전자기학에서 로렌츠 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 말고 일반 물리에 넘어가서 그때에서만 나오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 부력.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애매한 건 얘들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데 심화로 넘어가면 또 엄청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유체가 나와서 부력이 나왔다면 또 다른 유체 속에 작용하는 힘에서 이 공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로렌츠 힘은 당연히 자기장 속에서는 로렌츠 힘 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낱낱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 흑은 호출, 신호입니다. 호출 기호.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걸 불러올 건가. 힘은 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정의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조건에서 이 힘들을 생각해내야 될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마찰력은 몇 종류가 있어요? 네, 3종류입니다.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서 다 다른 거라서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탄성력도 조건 따라 또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건 따라 쫙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테일로 넘어가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총론은 뭐 학생들이 처음 할 때 총론은 좀 거시적이고 뭔가 딱 엄밀하지 않으니까 그래 뭐 괜찮네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막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큰 틀만 돼 있으면 세부적인 거는 뭐 유사시에는 그냥 그거 버려도 되고요. 한두 개는 아니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관점을 키우는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 공부에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싹 변합니다. 첫 번째 한계가 여기서 와요. 요것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래서 운동은 병진 운동이었는데 S, V, A, T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게 원운동, 회전운동으로 운동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것도 SVA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세타와 오메가, 알파 T로 운동을 풀어내는 3요소가 구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원운동이 나오면은 얘들하고 합쳐서 주기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는 주기운동을 표현하는 주기 T와 진동수 F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어려운 운동인 단진동이 등장합니다. 단진동을 운동의 형태로 원운동의 정사형이다. 두 번째, 거기 작용하는 힘을 복원력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 정의 내용과 이 정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병진 운동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원운동, 주기운동 가르쳐 놓고 바로 단진동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호흡이 제일 길어요. 이 세 개가 한 덩어리로 가야 됩니다. 옛날 교과서에서 물리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2에서만 나오는 거라서 웬만한 사람들 잘 몰라요. 요즘도 이거는 어려운 영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지금 수능 50만 중에서 이과가 20만이고요. 물리는 2만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이걸 알까요? 아니죠. 가르쳐주고 배운다는 사람이 2만이지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우리 동년배 중에 한 100명 되겠죠? 100만 명 정도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지나가는 물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잘 모를 겁니다. 두 번째 한계가 이게 뭐 큰 관점을 얘기하다가 아주 또랑또랑하게 이렇게 막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지는 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냥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보고 한 3번 보면은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강론이 끝났죠. 총론, 강론. 그럼 끝났어요. 그런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막 구체적으로 막 따져나가고 막 쫀쫀하게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단적으로 이제 화학하는 사람 스님들은 1ppm 정도, 10만 분의 1 이런 거 막 하죠. 그래서 스포이트 가지고 막 넣다가 한 방울 더 들어가면 싫어 망치고 하는데 우리 스케일이 우주죠. 그죠? 뭐 인터스텔라나 뭐지 마션 이런 것처럼 그냥 뭐 달려도 몇 광년 달려야 되고요. 몇백일 가야 겨우 가는 뭐 그런 흐름. 그래서 뭐 한 포인트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쫀쫀한 이런 흐름이라 너무 많아졌어요. 우주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역학이라는 이 학문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고안한 게 이 전체를 묶어내는 종합적인 개념 2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가 운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운동량. 그 다음에 1800년대 초중반 40년경에 줄이라는 사람이 찾았죠. 어떤 개념이요? 모르면 그 줄이라는 게 무엇의 단위예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라는 걸 찾아냅니다. 달리 말하면 물리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뉴턴 역학이라고 불렀고요. 요즘은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물리학이라는 이름이 생길 이유입니다. 에너지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학문의 분야를 다 묶어서 피직스라고 하자. 그 피직스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중국 전통으로 가서 유학의 전통으로 가서 경물치지, 경물학 이랬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모든 개념이 이제 일본화 되면서 물리학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건데 그 피직스라는 거의 코어가 에너지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 물리학 파트가 물리, 화학, 생물 다 들어가 있는데 공통과학에 지금 그냥 과학이죠. 그 안에 보면은 물리학이 에너지 구성으로 에너지로서 4개를 따다다닥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이 전체를 에너지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종합이라 이거는 운동의 특별함. 그래서 운동의 디테일이나 혹은 충돌을 따지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배운 모든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구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 쪽으로 가면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힘으로 가면 그 힘, 즉 상호 관계에 저장하는 위치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이 힘들 중에서는 4개의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만류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4개의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이 전체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은 또 2가지가 있어요. 병진 운동과 원 운동 혹은 회전 운동 에너지. 자, 그렇게 해서 역학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요까지 체계가 고등학교 물리 기본 체계입니다. 그 다음 버전은 이제 점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팍 커져서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있는데 모양이 없는 거 유체. 부피가 있는데 또 모양도 딱 고정되어 있는 거 강체에서 유체와 강체 흐름으로 또다시 넘어갑니다. 우선은 요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할게요. 자, 그러면 역학에서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체로 넘어가면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하는 걸 질점이라 불러요. 질량이 점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부피를 가지면 강체 유체인데 그게 모양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강체, 물렁물렁하면 유체입니다. 이거는 화학에서 물체를 3가지 상태로 나누는 고체, 기체, 액체 하는 것처럼 물리는 부피가 없냐 있냐, 부피가 있어도 모양이 고정되냐 안 되냐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방금 한 거에 질점의 업그레이드고요. 이건 아예 다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들 가지고 설명하려면은 333 개념 체계로 그죠? 움직인다. 힘, 그다음에 단면적.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둘이에서 움직이면서 그 단면적이 연결되어 있는 그 흐름으로서 첫 번째 연속의 법칙. 그 다음에 네. 모양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작용하는 힘하고 단면하고 관계에서 힘이 분산돼서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파스칼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벨링 법칙. 그래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파스칼하고 연속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압력에 대한 얘기가 3가지 버전으로 넘어가요. 압력의 기본 정의, 유체 속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부력까지 차곡차곡 정의해서 압력 얘기를 펼쳐냅니다. 그래서 3개의 개념과 3개의 이론, 그 다음에 압력의 3가지 버전 이렇게 나오면은 유체 얘기는 끝입니다. 더 넘어가면 어려워서 못 풀어요. 저도 못 풉니다. 근데 이제 강체는 업그레이드라는 얘기가 운동에서 원래는 병진 운동에서는 SVA, 회전 운동에서는 세타, 오메가, 알파 요걸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이라는 요 파트에서 변환해서 배우는데 운동만 변환했는데 나머지 영역도 똑같이 변환한다라는 걸 채워넣은 게 강체 파트입니다. 운동 파트에서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힘의 FM에 해당하는 게 I와 타우, 질량, 관성 질량, 힘, 토크, 돌림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운동량,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운동하고 상관없으니까 운동 에너지이겠는데 이건 병진 운동 에너지, 얘들은 회전 운동 에너지. 그럼 운동량은 회전하는 운동량, 각 운동량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이 양쪽에 카피본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 쓰면은 아까 기본 개념 틀에 해당하는 SVAT, FM, PE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리포트 쓸 때 하는 그것처럼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오메가, 알파 T, 타우 I, 그 다음에 L, 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쓰죠. 왜 이를 얘기하냐면 이 개념 하나하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새롭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얘하고 똑같은 영역에 있는 게 똑같은 개념이라서 길이냐 각이냐 요것만 변화시켜주면 나머지는 다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F는 시그마 MA로 나오는 이 관계는 시그마 타우가 I 알파로 간다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각 운동량의 변화량은 타우에다가 시간이다. 똑같죠. 그럼 이 관계식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회전 운동 에너지로 가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아래 위가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체를 그냥 보면 어려운데 기본 개념을 잘 배우고 질점 수준에서 얘기를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 그럼 이 관계식은 변환이 될 텐데 똑같지는 않고 변환이 될 텐데 여기다 R 여기다가 R 제곱 그 다음 여기는 R 크로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도 R을 앞에다 넣어요. 벡터니까 방향이 있고 얘들은 그냥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강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 안에도 얘기가 있고 연결도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얘들도 어차피 기본 개념에서 왔고 유체는 또 별도의 개념이고 그러면 요게 역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독립적인 거니까요. 유체 나오면 딱 요 틀만 딱 띄우면 되니까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하고 나서 이걸 배우면 되는데 이쪽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한 10대까지로 그냥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기본기를 좀 배웠다면 그냥 요 유형, 강체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푼다는 거 몇 개만 배우면 문제 쉽게 풀어요. 어렵게는 못 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건 이런 쪽에 와 있습니다. 기본. 운동량이나 에너지 이런 거 막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 됐나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역학 전체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서 따라왔으면 역학은 끝났고요. 가다가 막히죠. 제 속도를 여러분들이 못 쫓아온다면 거기서 막힌 겁니다. 그럼 그것만 조금 더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걸 갖다가 영상을 그대로 들어도 되고 이 오디오만 따로 빼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한 번 강의를 보고 나면 영상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익숙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학 조감도 설명 마치겠습니다.